추석 명절 물가 급등, 정부 지원금 할인 정책 활용 종합 가이드. 물가 급등의 현실과 충격.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생활 필수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올해 여름엔 극한 폭염과 국지성 폭우 지역별 가뭄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작물 생육이 크게 위축됐고 그 여파가 이제 장바구니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분위기예요. 기사 속 사례처럼 특정 지역에서 애호박 250지 한 개 평균가가 한 달 새 23.6% 급등해 1,700원 안팎을 기록했고 시금치 200지 1단도 7,500원으로 17.6% 올랐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징어, 동태, 꽁치 같은 생선류도 전달 대비 최대 20%에 근접한 상승률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단순한 일시적 변동을 넘어 명절을 앞둔 성수기 수요와 기후 충격이 겹치면서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커진 셈이에요. 현장의 체감은 더 날카롭게 다가오죠. 조금씩 오르더니 어느새 금값이 됐네 하는 하소연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초부터 지역별 소비자 물가가 매월 2%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명절 대목을 앞두고 폭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많아요. 40여 개 생필품을 묶어본 조사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2% 상승이 확인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생선류는 4.1%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축산물, 건어물, 양념류, 곡물류도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해요. 결국 밥상 물가의 전방위 상승은 가계 지출에서 식비 비중이 높은 계층일수록 더 큰 압박으로 돌아오고 고정소득에 의존하는 시니어 취약계층에게는 체감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물가 상승의 구조적 배경을 짚어보면 세 가지 축이 맞물려요. 첫째, 기후 스트레스로 인한 공급 축소예요. 폭염과 폭우 가뭄은 뿌리 활착과 개화 결실, 수확 후 품질 유지 단계까지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죠. 둘째, 명절 직전의 수요 집중이에요. 차례상 선물 수요가 짧은 기간에 몰리면 도매소매 단계의 안전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가격은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튀기 쉬워요. 셋째, 전방위 비용 인상이에요. 비료, 사료, 포장, 자재, 물류, 에너지, 인건비까지 전 과정 비용이 높아진 상황이라 원가 부담이 최종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앞으로 더 오를지 모른다는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얹히면 명절 전후로 가격의 경직성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나요. 이처럼 기후수요 비용의 삼중고 속에서 소비자 단체들은 정부의 할인 행사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판매처별 최저가를 수시로 비교하는 생활형 방어 전략을 권하고 있어요.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가정, 특히 시니어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비책은 정책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로 똑똑하게 쓰는 것이겠죠. 아래에서는 정부의 대책과 지원금 할인제도 그리고 실제로 가게가 적용할 수 있는 세부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정부의 대응 패키지와 혜택 구조. 이번 명절 물가 대응에서 정부는 네 갈래 축으로 총력전을 펴고 있어요. 성수품 공급 확대, 대규모 할인, 지원, 세제무역 비축에 의한 가격 안정장치, 전통시장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겨냥한 민생금융 보완책이에요.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로 확대해요. 정부는 사과, 배, 쇠고기 등 21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인 17만 2천 톤으로 늘렸다고 밝혔어요. 평시 대비 1.6배 수준이고 산지 비축분 방출 도축장, 주말 가동 산지 직송 도매 시장 공급 강화가 함께 가동되는 구조예요. 공급을 넉넉히 풀어두면 가격이 갑자기 튀는 구간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 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되죠. 이번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초점은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을 선제 투입해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맞춰져 있어요. 사상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 농가 유통과 매칭 구조예요. 체감도에서 가장 큰 카드는 90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이죠. 정부 재원과 유통업체 자율 할인을 매칭해 농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폭을 키웠어요. 개인별 할인 한도는 유통업체별로 주당 1인 2만 원이 일반적이고 전통시장에선 별도 환급을 통해 실질 한도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대형 마트, 하나로마트, 중소형 마트, 온라인 몰, 전통시장 등 전 채널이 참여해서 접근성도 넓어졌고요. 오프라인에선 행사 라벨이 붙은 품목에 POS 자동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은 전용 쿠폰을 미리 발급받아 결제 단계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카드사 플랫폼 자체 할인과 중첩 스태킹되는 경우도 있으니 결제 전에 최종 할인 적용 내역을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명절 직전 주간에는 품목요일별 타임세일, 카드 청구 할인, 장바구니 쿠폰이 겹칠 때가 많아서 체크 한 번으로 체감가가 확 낮아질 수 있어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과 제로페이 시니어 친화형 혜택이에요. 올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가 지난해 167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참여 시장도 200곳대에서 400곳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고요. 환급 한도는 보통 1인 2만 원이고 구매 구간에 따라 1만 2만 원. 환급 등 계단형 구조를 두는 사례가 많아요. 전통시장 앱 현장 이벤트와 연계하면 환급 상품권 할인 제로페이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답니다. 디지털이 낯선 시니어에겐 현장 환급 방식이 직관적이고 제로페이 앱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은 가족이 미리 충전 세팅해드리면 훨씬 수월하게 쓰실 수 있어요. 세제무역 비축 가격의 바닥을 받치는 장치예요. 명절 대목에는 국내 생산 유통만으로 가격 안정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죠. 정부는 냉동 과일 등 총 27종의 할당 관세를 적용 확대해 수입원가 부담을 낮추고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가격의 하한을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단기 수급 충격을 흡수하고 급등 구간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민생금융 보안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숨통을 틔우는 장치예요. 할인만으로는 부족하죠.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약 43조 원 규모의 명절 자금 정책 금융 패키지를 가동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보강하고 있어요. 대출 만기 연장, 보증 확대, 저금리 대출, 체불 청산 지원 융자 등이 포함되고 일정 기간엔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특별 환급 행사에 1인 2만 원 한도도 운영해요. 전통시장 수협 매장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플랫폼과 연계한 민생 선물 세트 할인도 확대되고 있고요. 결국 공급 할인 세제금융으로 이어지는 4중 패키지는 가격 급등을 눌러놓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결제 금액을 직접 낮추며 공급망과 소상공인 유동성까지 받친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예상 기간 채널의 제약 안에서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소비자 쪽의 활용 역량이 정말 중요해요. 혜택 200% 활용법과 생활 밀착 대응 전략. 정책은 알고 쓰면 돈이 돼요. 시니어 가족 단위 소비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볼게요. 채널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시기 D-10, D-7, D-3 품목분 신선 가공 냉동 예산 20만 3,040만 원대에 맞춰 세 분에 안내 드려요. 타임라인 플랜 D-10부터 D-데이까지 이렇게 준비해요. D-10, D-7 실온냉동 보관 가능 품목 부침 가루 튀김 가루 식용유 간장 고춧가루 건어물 곶감 대추 반경과류를 먼저 챙겨요. 온라인몰 전용 쿠폰을 미리 받아두고 장바구니를 구성해 두면 편해요. 대형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을 1차 순회에서 가격 기준점을 잡아두면 비교가 쉬워요. D-6, D-4 과일 1차 수급을 시작해요. 사과배는 중소가 위주 봉지 단위가 가성비가 좋아요. 냉동 수산물 냉장 반조리 모듬 전동그랑 땡떡갈비 등도 확보해 두면 심리적 여유가 생겨요. 전통시장 온누리 환급 일정 확인하고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은 미리 충전해 두세요. D-3, D-2 채소 축산 신선 수산 1차 구매 타이밍이에요. 나물류는 살짝 데친 뒤 물기를 빼서 소분해 냉장 냉동하면 조리 시간이 확 줄어요. 산적전 재료는 미리 손질해 두고요. POS 자동 할인 품목은 유통기한 중량을 잘 보고 최적 조합으로 담아보세요. D-1 신선식품 보충일이에요. 생선 채소는 상태 좋은 걸 보충하고 전부침은 50% 정도 먼저 부쳐 냉장에 두면 당일 부담이 줄어요. 결제 단계에서 카드 청구 할인 플랫폼 쿠폰이 중첩되는지 다시 확인하면 좋아요. D-데이 마무리 조리상 차림을 하고 남은 음식은 소블라벨 품목 날짜 붙여 냉장 냉동해요. 다음 날엔 잡채 전 모듬 전덕 밥동그랑땡 김밥 과일 콤포트로 다양하게 재활용해 보세요. 채널별 핵심 요령을 기억해요.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동네 슈퍼 행사 라벨 정보합동 성수품 할인 부착을 꼭 확인하고 계산대에서 자동 할인이 들어가는지 체크해요. 일부 매장은 멤버십 휴대폰 번호 입력이 필요하니 미리 등록 상태를 확인하면 좋아요. 같은 매장에서 반복 할인은 제한될 수 있으니 장보기를 23회로 나눠 채널별 한도를 살리는 전략이 유효해요. 온라인몰 기획전 페이지에서 쿠폰을 꼭 선발급하세요. 결제 시 쿠폰 적용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할 때가 많아요. 동일 품목이라도 배송권역 판매자에 따라 최종 가가 꽤 달라질 수 있으니 가격 배송비 쿠폰 중첩을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비교해보세요. 장바구니를 쪼개서 유통사 주차별 1인 한도주당 2만원 등을 최적 이용하는 방법도 좋아요. 전통시장 온누리 환급은 구간별 환급.
구조에 3.4만 6.7만 원 구매 시 1만 6.7만 원 이상 2만 환급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참여 시장 일정 현장 절차는 시장관리사무소 지자체 공지에서 최신 정보를 보는 게 안전해요. 제로페이는 가족이 앱 설정 충전을 도와드리면 현장에서 바코드 결제로 간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일부 시장은 전용 배달앱 지역앱과 쿠폰 환급 중첩이 가능하니 활용해보세요. 현금 영수증은 꼭 발급 받으세요. 사후 환급 교환 반품 소득 공제에 모두 유리해요. 환급 예산은 올해 370억 원 규모라서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으니 주중 오전 이용을 권해요. 예산별 차례상 설계 대체 전략 포함로 부담을 줄여요. 20만 원대 초전략형 과일은 사과배 소가봉지 곶감의 대추 같은 제철 대체 조합이 좋아요. 한우 산적은 돼지 앞다리 목전지로 대체하고 양념 두부를 활용해 식감과 풍미를 보완해요. 문어는 오징어 낙지로, 조기는 코다리 북어포로 상징을 살릴 수 있어요. 나물은 시금치 고사리 값이 급등하면 미나리 유채 숙주로 바꿔보세요. 동그랑땡은 두부 비율을 높이고 부침가루는 대용량 묶음이 유리해요. 30만 원대 표준형 사과배는 중과 중심으로, 곶감밤은 소포장으로 구성해요. 한우는 국거리 소량의 돼지 목전지를 혼합하면 가성비가 좋아요. 수사는 조기 소포장 오징어 23마리, 북어포 일봉이면 충분해요. 식용유는 중립향으로 고르고 사용 후 여가의 소용량 용기에 담아 산패를 줄여요. 40만 원대 충분형 사과배는 상급으로 대추곶감밤을 넉넉히 준비해요. 한우는 우둔설도 불고기 조합으로 실속 있게 맞추고 산적용 고기는 도톰하게 썰어 식감을 살려요. 문어 조기 소금구이에 명태코다리를 다양화하면 풍성함이 확 살아나요. 잡채는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버전도 충분히 맛있어요. 핵심은 전통의 상징과 의미는 지키면서도 형태 등급 원산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점이에요. 상차림의 품위는 가격표가 아니라 정성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품목별 현명한 고르기 보관 팁을 기억해요. 사과배 사과는 단단하고 묵직하며 향이 좋은 걸 고르고, 배는 껍질 얼룩이 적고 들어봤을 때 묵직한 게 좋아요. 개별 포장에 냉장고 야채 칸 채소 칸에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가요. 한우 산적 전용으론 우두농 두께 슬라이스가 가성비가 좋아요. 육색은 선명하고 지방은 크림색이면서 표면이 촉촉하되 물컹하지 않은 걸 권해요. 돼지고기 앞다리 목전지는 가격과 식감의 균형이 좋아요. 선홍색 윤기 탄력을 꼭 확인하세요. 오징어 문어 눈이 선명하고 몸통에 탄력이 있는지 보세요. 냉동은 살얼음 상태가 좋아요. 해동은 냉장고에서 서서히 하는 게 식감에 유리해요. 나물류 데친 뒤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고 소분해 냉장 냉동하면 조리 시간이 크게 줄어요. 부재료 식용유는 비철을 피해서 보관하고 남은 건 작은 용기에 옮겨 산패를 최소화하세요. 시니어 맞춤 쉬운 결제 안전 장보기로 편하게 준비해요. 큰 글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필수 선택 대체 품목을 나눠보세요. 장보기 동선이 짧아지고 누락 중복이 줄어들어요. 결제가 어려우면 가족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미리 충전하고 앱을 세팅해드리면 훨씬 편해요. 무거운 물건은 전통시장 공동배송 당일 배송, 지자체 장보기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비공식 링크나 선결제 유도는 무조건 의심하시고 공식 앱 공식 몰만 이용하시면 안전해요. 영수증 쿠폰 화면은 캡처해 폴더에 모아두면 환급 반품 소득 공제에 도움이 돼요. 중보기 관건 한도 100% 뽑아먹는 요령이에요. 채널을 분산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어마트에서 주당 2만원, 비마트에서 주당 2만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환급 2만원을 합치면 체감 절감액이 커져요. 행사 주차요일별로 혜택이 다시 열리는 구조를 활용하고 정부 플랫폼 카드사지 자체 제조사 쿠폰의 중첩 가능성도 꼭 확인하세요. 1인 한도 구조라 가족 계정을 함께 쓰면 더 알뜰하게 살 수 있어요. 정책의 한계와 보완 방향 그리고 우리의 결심. 아무리 역대 최대라 해도 현실의 제약은 있어요. 첫째, 예산은 유한해요. 900억 원이 커 보이지만 전국으로 분산되면 개인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고 선착순 기간 한정 구조라 늦게 이용하면 혜택을 놓치기 쉬워요. 둘째, 인기 품목 쏠림은 역효과를 낳기도 해요. 할인 공지가 뜨면 수요가 폭증해 오히려 특정 품목 가격이 더 오르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셋째, 지역 격차와 디지털 격차가 있어요. 대도시는 대형 유통 온라인 접근성이 좋아 체감도가 높지만 농촌 도서 고령층 밀집 지역은 참여 매장과 디지털 절차의 문턱이 높을 수 있어요. 넷째, 기후원 자재물류 인력 비용 같은 구조적 압력은 단기 할인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가 할인 공급과 함께 세제 비축 금융을 겹쳐 쓰지만 물가의 체질을 바꾸려면 중장기 개혁이 꼭 필요해요. 정책 보완의 방향도 분명해요. 첫째, 탄력 운용이 필요해요. 소진 속도 가격 지표를 보면서 예산과 기간을 신속히 조정하고 성과가 높은 채널엔 추가 자원을 보강하는 방식이 좋아요. 둘째, 포용 설계를 강화해야 해요. 이동형 장터 찾아가는 할인 전 농협지자체 합동 행사로 농촌 고령층 접근성을 높이면 체감도가 달라져요. 셋째, 공정 투명성이 중요해요. 유통 마진을 가시화하고 폭리 점검을 강화하며 중소 유통 경로의 예산 배분을 늘려 균형을 맞추면 좋아요. 넷째, 구조 개혁이 핵심이에요. 스마트 농업 저탄 소수분 관리 내재에 품종 전환, 산지 마이너스 도시 콜드체인 확충, 도매시장 제도 개선, 식품안전표 준 유통정보 확대 같은 투자가 장기 체질을 바꾸는 해법이에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서도 중소 유통 경로 예산 배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소비자에게 필요한 결심은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혜택은 꼼꼼히 챙기고 소비는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5가지를 추천해요. 행사 환급 일정을 미리 확인해요. 정부 지자체 시장 공지. 온라인 쿠폰을 선발급하고 결제 단계에서 중첩 할인을 다시 확인해요. 채널 기간을 분산해 1인 한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요. 필수 선택 대체 3단계 장보기로 과소비를 막아요. 남은 음식은 소분 재활용 레시피로 두 번째, 수확을 챙겨요. 이번 추석의 물가 불안은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새로운 평상 뉴노멀의 예고일지도 몰라요. 그래서일수록 우리는 제도와 도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을 익혀두면 좋아요. 정부는 공급 할인 세제 금융의 4중 안전망을 촘촘히 유지 보완하고 소비자는 그물망 사이로 혜택이 새지 않도록 체크리스트와 시간표로 대비해 보세요. 결과는 숫자로 돌아와요. 한 번의 꼼꼼함이 한 상의 풍성함을 지켜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글의 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혜택부터 챙기고 계획대로 나눠 사고 의미는 지키되 형식은 유연하게 바꾸자. 추석의 따뜻함은 값비싼 식탁이 아니라 정성의 밀도에서 나와요. 정부의 지원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 부담은 줄이고 마음은 넉넉하게 올해도 풍성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세요.